이항영의 월가이드, 미국 증시 분위기를 생생하게 전해드립니다. 오늘도 MTN 이항영 전문위원님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위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도 또 대폭락했습니다. 실제로 서킷 브레이커가 이렇게 많이 발생한 적이 있을까요? 11세 벌써 4번이나 발생을 했습니다. 뉴욕 증시에 대한 판단 어떻습니까? 네, 서킷 브레이커가 한번 생겼을 때 벌써 몇 년 만에 처음이었다는 얘기를 들었었는데요. 지금 그냥 하루가 멀다 하고 진행되고 있습니다. 선물 시장에서 하루가 멀다 하고 또 가격 제한법까지 등락이 있을 정도인데요. 오늘 말씀하셨던 대로 그리고 많이 보셨던 화면에도 보이다시피 오늘 한번 다시 또 폭락을 했습니다. 1000포인트 이상 급등락이 지금 8일 연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계속 말씀드리지만 주시장의 급반등도 중요하지만 시장이 좀 안정된 모습, 플러스 마이너스 한 0.5% 정도 내외가 극히 정상적인 시간입니다. 미국에서 불과 한 달 전만 하더라도 무슨 뉴스가 있었냐면 1% 이내 등락이 벗어나지 않는 거가 무슨 80일째 있었다, 100일째 있었다 이런 날이 불과 한 달 전이거든요. 그만큼 지금 한 달 사이에 세상의 모든 것이 완전히 반대 방향으로 가고 있다라고 먼저 좀 이해하셔야 되겠고요. S&P 500은 드디어 오늘 고점 대비 30% 이하까지 내려갔고요. 2018년 12월 24일 블랙 크리스마스 이브였는데요. 그날 이후 이하 주가로 떨어졌습니다. 오늘 상승한 주식은 불과 3%도 안 되는 그런 정도니까 대부분의 주식이 오늘 다 떨어졌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오늘 올라간 주식은 그냥 극히 일부 주식들입니다. 극히 최근 들어서 여전히 영업을 하고 있는 마트 관련주들 그리고 여전히 온라인 관련된 아마존 이런 것들이 조금씩 올라갔고요. 대부분은 주식이 다 떨어질 수밖에 없죠. 어찌 보면 당연한 거 아닙니까? 공장이 돌아가지 않고 판매를 하지 않고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으니 기업들은 어렵고 당연히 주식은 떨어질 수밖에 없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하다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세븐즈 리포트의 창업자의 탐 에센은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변동성 자체가 끝나지 않았다를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다 같은 얘기입니다. 지금 시장은 이런 여러 가지 지금 $1,000씩 2번을 주건 3번을 주건 세금을 감면하건 어찌 보면 마찬가지죠. 미국에서 이제 매년 한 번씩 소득세를 개인들 다 신고해야 되는데 물론 익숙한 분들, 젊은 분들은 다 온라인을 하지만 아직도 연세가 많으신 분들은 직접 누군가를 만나서 해야 되는 분이 많은데 만나지 못하니까 지금 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연장시켜 주는 겁니다. 그 신고하는 것 자체. 그 돈도 90일 동안 유예해 준다는 건데요. 그런 게 지금 중요한 소식이 아니죠. 앞서 BBC 뉴스 기자도 얘기했지만 결국은 생활 필수품부터 확보하는 게 벌써 많은 분들 중요한 거 아닙니까? 우리는 어찌됐건 물을 다 마실 수 있고 정수기를 많이 쓰고 다 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미국은 상당 부분에 또 많은 사람들이 물을 사 먹는 수밖에 없는 환경인들이 많고요. 특히 여러분들 유럽 여행 해보셨잖아요. 해보시면 아시겠죠. 유럽은 물이 이제 석회질이 들어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못 마십니다. 그 물이 지금 구하기 어렵다고 생각해 보시면 이 금융시장의 혼란은 귀에 안 들어오는 얘기다라고 그 부분을 좀 이해하셔야지 지금 대부분의 모든 상황을 이해하시는 시작이 바로 거기서부터 여러분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1조 달러 규모의 자금을 지원하는 패키지가 이제 하원에서 통과되고 상원 다 통과되면서 일사천리로 통과되고 이게 부족하면 돈은 더 쏟아부을 가능성이 훨씬 커져 있습니다. 이거는 트럼프 대통령 입장이나 상원이나 하원이나 다 똑같거든요. 민주당, 공화당. 전부 다 자기네들의 선거, 자기네들의 지역 구민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당연히 할 겁니다. 다만 이런 것들이 계속 말씀드리지만 귀에 안 들어오는 그런 얘기다라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10년물 금리가 1.19%까지 반등했습니다. 불과 며칠 전에 0.65%였거든요. 채권이 또 이렇게 올라가고 내려가고 이것 역시 불안정한 모습이 되겠습니다. 유가는 18년 만에 최저치까지 떨어지기도 했고요. 유가는 또 유가대로 그럴 수 있죠. 천연가스 별로 저희가 속이는 안 드리지만 24년 만에 최저치까지 오늘 떨어지기도 했습니다. 금값도 오늘 좀 하락을 했는데요. 금값 며칠 전에 $1,700 찍었었습니다. 지금 $1,450, $1,400 중반까지 와 있습니다. 미국 달러 가치가 급등하는 건 앞서도 얘기가 났지만 결국은 모든 것보다 더 중요한 건 캐시가 있어야 되거든요. 현금 있어야지 뭐라도 사는 거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피자를 배달시켜 왔는데 물론 요즘 미국 사람들도 대부분이 카드를 많이 쓰지만 우리나라만큼은 아직 카드 사용률 자체가 우리나라보다 낮습니다. 그만큼 현금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현금에 대한 수요가 늘어날 수밖에 없다는 것도 여러분들 유의하시면 좋겠고요. 이런 관점에서 지금 원달러 환율도 어제 보면 1,250원 뭐 이렇게 올라가고 있고 엄청 걱정하시는데 이건 글로벌 금융시장의 혼동 때문에 불가피한 일이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네요.
네, 정부는 그래도 연일 뭐 대응책을 구체적으로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아까 귀에 들어오지 않을 거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시장 위기에 대한 여러 목소리가 나오고 있죠. 네, 맞습니다. 이제 시장이 이러다 보니 이제 정말 내놓으라는 사람들, TV에 자주 나오지 않는 사람들도 이제 연결해서 얘기를 하는 거죠. 전설적 투자자 빌 밀러란 뭐 여러분들 검색하면 워낙 뭐 유명한 분입니다. 뭐 헤지펀드의 뭐 전설이다 이런 여러 가지 하는 분인데요. 지금 그분의 입장에서 보면 극히 예외적인 매수 기회라는 얘기까지 하고 있습니다. 이분의 삶에서 4번의 매수 기회가 있었다고 합니다. 1차, 2차, 2차례 70년대 중반, 80년대 초반에 오일 쇼크가 있었습니다. 블랙 먼데이가 있었고요. 2008년 금융위기가 있었고 이번이 자기가 생각하기엔 5번째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런데 제가 소개해드릴 때마다 매번 말씀드리지만 이분들의 자산은 상상 이상이거든요. 그러니까 네. 일정 수준 그분들의 입장에서 일정 수준 살 수도 있지만 많은 사람들의 보통 우리 개인 투자가들이랑은 많이 다른 사람들이라는 것도 염두에 두셔야 되겠고요. 빌 에크만은 뭐 워낙 또 유명한 분이죠. 그 행동주의 투자자이자 헤지펀드이자 또 일정 수준 또 수년 전에 이제 금융 스캔들이 있어서 상당히 좀 지금 치과하는 분 중에 하나인데 이분은 스스로 이런 얘기합니다. 한 달 전부터 자기는 스스로 자가격리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막 괜찮다고 했을 때도 자기 자가격리를 했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미국 정부도 지금 최소한 30일 동안 셧다운을 해야 된다는 얘기하고 있고요. 제가 좀 표현을 좀 순화해서 방송이라서 말씀드리지만 쓰나미가 몰려오고 있다. 실제 이분이 얘기한 건 더 강한 얘기를 했는데 적절하지 않아서 제가 말씀 안 드리겠고요. 빌 게이츠는 여러분들 이제 여러분 검색해 보시면 빌 게이츠가 무슨 경고를 했는지 그동안 이런 거 많이 보신 분은 계실 텐데요. 정부라든가 각국 정부, 연구기관이 아주 적극적으로 정찰하기 때문에 효과가 있을 것이라는 얘기하고 있고요. 다만 6주에서 8주 사이 이거는 이제 트럼프 대통령도 8주, 12주 얘기하고 있는데요. 이 정도 되면 고비를 지나고 우리가 늘 기대하던 중국과 미국, 우리나라에서 보여주고 있는 확진자 수의 좀 증가세의 둔화 이런 거가 좀 보여줄 거란 얘기하고 이분이 뭐 매번 얘기하지만 개발도상국에 대한 우려가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지금 많은 분들 생각하시기에 우리나라는 정부 말을 잘 듣는다고 여러분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그게 동양 아시아 쪽 사람들 대부분의 그건데 이탈리아나 이런 쪽에 문제가 되고 있는 거는 정부가 말하는 걸 잘 안 듣습니다. 워낙 그런 거 많이 여러분들 뭐 뉴스 많이 들으셨을 텐데 그러니까 각자들이 이런 것들 많이 올립니다 지금. 그래서 제가 하나 보여드리는 거가 그 트위터를 보여드리는데 자기도 집에서 일을 하고 있다. 그래서 강아지랑 사진 보여주고 있고요. 이게 이제 그 우리나라 방송에서는 여러분 못 보셨을 것 같습니다. 저도 이제 한 2주 동안 저도 이제 재택을 하고 했었는데 지금 보면 CNBC 경제방송의 메인 앵커에 사라 아이센이라는 분이 있거든요. 아마 유명한 분인데 이분이 오늘 하루 종일 집에서 지금 메인 앵커로 지금 진행을 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만큼 지금 그 상황 자체에 대한 인식 그리고 그렇게들 하라는 사회적 무브먼 운동이 있다. 그걸 좀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지금 아까 전설적 뭐 투자자 빌 밀러 씨의 의견을 같이 인용을 하면서 얘기를 해주셨는데 기회다라는 의견도 있고 뭐 반대 의견도 있습니다. 월가의 의견 어떤 것들이 있나요? 네, 앞서 이제 좀 약간 좀 주시장이 약간 한 발짝 떨어져 있는 분들 그런 얘기 해드렸는데 오늘 직접 지금 현직에 있는 사람들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뱅크 오브 아메리카 이제 칩 스트래티스트가 있습니다. 이분이 얘기한 건데요. 현재 주가는 모든 것이 반영돼 있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그만큼 펀더멘탈로 보면 어떤 실적 둔화 그리고 어떤 경제 성장률의 둔화 뭐 이런 거 다들 반영돼 있다는 거죠. 모건 스탠리도 얘기하는 거가 지금 모건 스탠리는 리세션조차도 지금 가격이 반영돼 있다는 이 가격이라는 겁니다. 한 달 사이에 30%가 떨어진 이 상황인데요. 그러면 이제 어떤 걸 좀 사야 되느냐? 이분은 예를 들어서 지금 라이프타임 찬스라는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일생일대 찬스일 수도 있다는 얘기를 할 정도로 하는 사람들 꽤 있습니다. 우량 배당주 중심의 매수를 얘기하고 있고요. 크레딧 스위스도 10년 연속 배당을 늘리는 기업들에 대한 매수 관점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앞서도 얘기가 났지만 도이치방크는 무슨 소리냐. 미국의 2분기 GDP가 13%까지 떨어질 거라는 얘기하고 있고요. 제일 지금 시장을 안 좋게 보는 쪽이 몇 군데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요즘 보면 스티펠이라는 것인데요. 스티펠은 실제 2018년에도 상당히 경고를 했었던 거로 유명합니다. 사실 이렇게 시장이 흘러 떨어지면 또 그때 또 맞췄다는 사람들이 나오는데요. 스티펠의 칩 투자 전략, 수석 투자 전략 그 당시 얘기했던 사람인데 지금 또 이런 얘기 상당히 이거 들으시면 어두운 표정을 바꾸시겠지만
지금 3,000포인트에서부터 떨어진 거 아닙니까? 직전에서부터 3,000포인트 회복에 지금 5년이 걸릴 수도 있다는 경고의 목소리도 하고 있고요. 결론적으로 시장에 보수적으로 대응해야 된다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네, 월가 의견까지 들어봤습니다. 저희는 잠시 후에 미국 주식 무작정 따라하기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